GDP, 국내 총생산.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맨날 듣는 경제 지표죠. 뭐 한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한 숫자가 과연 경제의 모든 걸 말해줄까요? 혹시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통 우리는 GDP 성장을 얘기할 때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기술 혁신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지를 떠올리죠. 하지만 사실은요, 외교 테이블에서의 악수 한 번, 국가 간에 맺는 조약 하나, 그리고 전략적인 동맹 관계가 경제 성장에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이 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잿더미 위에서 세계 경제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짠 건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외교관들이었습니다. 1944년에 있었던 브레튼 우즈 협정,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건 그냥 금융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외교적 설계도였던 거죠. 하지만 달러를 세계의 왕좌에 앉힌 건 더 큰 그림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했어요. 미국은 지정학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전쟁으로 망가진 동맹국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든든한 파트너이자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마셜 플랜이죠. 이 계획은 미국이 서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한 아주 중요한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GDP 성장은 공장의 기계 소리가 아니라 원조 협정서에 서명하는 펜 소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외교가 경제를 그냥 만들어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원칙이 옛날 이야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단 한 번의 회의가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놨는지 그 극적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 여기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들이 모였어요. 당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던 미국이 일본을 향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확 높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었어요. 순전히 미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압력이었죠.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회의가 일본 경제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문서 한 장 때문에 엔화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일본 제품들이 갑자기 비싸진 거예요. 수출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갈 곳을 잃은 돈들은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고 결국 이 거품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일본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보세요. 일본의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 이 외교문서 한 장의 힘이 훨씬 더 셌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냥 과거의 역사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경제의 성장 규칙도 바로 그 외교 테이블에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 다들 아시죠? 물론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이 그 시작이었지만 진짜 성장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외교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WTO 가입은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저희 이제 글로벌 룰 따를게요. 같이 놉시다 하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선언이 있은 후에야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경제 성장은 그 뒤를 따라온 결과였을 뿐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경제사도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외교적 결정이 있었죠. 1965년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 자본을 들여와 경공업을 일으키는 발판이 됐고 2007년 미국과의 FTA는 반도체,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뻥 뚫어준 셈이죠. 그러니까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방향을 그냥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외교가 경제를 결정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전쟁터는 어딜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반도체 공급망,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같은 미래 산업들. 여기서 어느 나라 편에 서느냐, 이 외교적인 선택이 곧바로 우리 경제의 생존 문제가 되는 시대인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뉴스에 나오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그게 바로 내일 아침 주식시장에 그리고 우리 월급 봉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GDP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한 나라가 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았고 또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최종 성적표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여러분은 뭘 보시겠어요? 그냥 발표되는 그 숫자에만 집중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숫자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악수와 그 뒤에 숨겨진 협상을 먼저 찾아보시겠어요? 경제의 진짜 흐름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